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경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일본의 해군력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해군은 우리 해군에 비해 상당한 차이로 강합니다. 우리는 북한 때문에 육군에 거의 다 몰빵한 케이스라 혼자서 거의 유럽 전체와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너무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국방력의 거의 대부분을 해군에 투자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본의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보다 매우 강합니다. 일본의 강한 해군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지스함을 우리는 현재 3척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모두 10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대형 구축함들도 일본이 우리보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지스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며 숫자만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루의 절반을 누워있어야 할 만큼의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는 고장난 몸을 이끌고 한양 정치가들의 계속되는 견제와 중상모략도 모자라 그동안 청소권만 들고 힘들게 훈련시켜온 배와 수병들을 7천량 해전에서 모두 잃은 상태에서 판옥선단 12척과 겁에 질린 조선 수병들의 정신을 다잡아 끌고 나가 일본이 영흥까지 끌어모아 준비해 온 133척의 거대 함대와 싸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하며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다룰 기회가 또 있게 대한민국 국군 그러니까 육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방부와 공군 그리고 해군 또한 장비와 전략 그리고 인재와 기술력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집단이자 전력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 뉴스피드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해군은 린데 훈련에서 보여준 작사 및 고스트 운용 능력만 보아도 마치 아웃복서의 신이 이순신의 환생을 보는 듯 거대한 덩치와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신들린 전투력을 세계 군대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일본이 우리보다 국방비가 얼만큼 많고 일본 해군이 실상과 구축함이 몇 대 더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은 몰살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비와 숫자 따위로는 결코 표현될 수 없는 우리 군과 우리 군인들의 능력에 대한 커다란 무죄이자 신뢰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 해군이 일본의 그 잘난 해군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 정직하게 맞짱을 떠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손에 총이 있는데 뭐하러 독일은 적과 육탄전을 벌입니까? 우리에게 현무 미사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만 700조 원이라는 국방비를 쏟아 부어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괴물 군대에서 포와 함께 가장 살벌한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입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청부사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800km의 탄두 중량이 무려 1톤입니다. 그게 지상 1km 위로 솟구쳐 올라간 후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며 전 목표물을 향해 그대로 타격해버리기 때문에 전술핵급으로 분류되는 무려 2킬로톤의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저기서 탄두 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산술적으로 사거리는 1500km를 넘어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거리가 약 1100km입니다.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이지만 대신 핵동생쯤 되는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군에게는 또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현무 3D라는 대물 순항 미사일도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무려 3000km입니다. 세계에서 1500km 이상 급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이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바로 그 양입니다. 한국은 음식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손이 크고 식탐이 엄청납니다. 우리 군에게는 박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총 6000개가 넘는 미사일이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양은 무려 800만 발입니다. 우리 덩치보다 10배는 큰 국가와 1대1로 싸워도 박살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체급을 한참 넘어서 버린 4위 수준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흘걸도 한쪽의 무기가 말하자면 단검과 총 수준으로 비대칭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전략과 전술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고의 IQ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데 그 모든 능력들이 가장 극대화되는 전쟁에 있어 그 좋은 머리가 발휘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국군은 일종의 사기 게임이다. 게다가 일본에 비해 우리에겐 이지스함과 구축함의 수가 적을지는 몰라도 대신 우리는 길이 500km짜리 초대형 항공모함 위에서 적에게 미사일 불벼락을 쉬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적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기동할 필요조차 없는 6,000발의 미사일이 장전된 거대한 항공모함이 바로 남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우리는 육지에서 일본 해군의 이지스함과 구축함들 그리고 일본 본토의 주요 공간들과 각종 군사시설들을 향해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지스함들이 하늘의 조기 경보기에 도움까지 받아가며 추적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전체 공격 중 많이 잡아채 10%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명중하고 그걸로 일본이 한국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막을 수 있는 전력은 거의 대부분 개별되어 버립니다. 일본의 이지스함 때문에 우리 상륙군이 전멸할 것이라고 하는데 더욱 이지스함이 떠있는 상태에서 우리 상륙군을 바다로 보내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고 한국군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상륙함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일본 당은은 페리를 타고 가면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해양대국 대한민국에는 무려 7,000척이 넘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만 약 300대가 있고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이 약 200대다. 그리고 대규모 상륙작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대형 선박만 2,000척이 넘고 있습니다. 현무 소나기로 일본인이 산들이 정리되고 비행기로 적 후방에 우리 특수부대들을 떨고 도운 후 본격적으로 해병대와 우리 육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되면 영국의 더 길드 작전이 애들 물놀이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의 일사불란한 대규모 수송작전으로 불과 반나절 만에 일본 본토에 이미 몇 개 사단은 상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하고 빼어자원 운용 능력이 우리 군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이 아니라 이지스함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현무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공대지 타격 능력이 아예 없고 또 있어도 그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F-35 타고 그것으로 왔다가는 우리 해안에 닿기도 전에 우리 방공망에 벌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설령 운이 좋아 격추되지 않는다고 해도 돌아갈 자국 공항은 이미 자갈밭으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착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사일 발사 지점 타격이 애초에 불가능해 남은 항공모함에서 발사하는 그 수많은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무 미사일에 의한 1차 미사일 쓰나미가 우선적으로 일본을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2차 쓰나미인 대한민국 상륙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고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순간 그 이후의 상황은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한국 땅을 공격할 무기는커녕 한국군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건 그들이 지난 2차 대전 때 한국과 세계를 향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의 전쟁은 한국군에 의한 일방적인 학살로 아주 빠르게 끝이 날 겁니다. 어릴 때 힘이 약해도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일진에게 크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힘이 세지고 더 강해진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일진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 동안 35년 동안 밝힌 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도 그들이 심어놓은 교묘한 정신교육의 여파로 인해 그들에 대해 맹목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은 경계하고 일본인은 무섭도록 치밀하고 이보유자인하고 일본인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믿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일본인들보다 더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필요할 때 더 꼼꼼하고 치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100배는 더 잔인해질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게다가 가슴이 따뜻하고 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다 단결력 또한 넘사벽에 한 명 한 명의 국심까지 뜨거운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싸움은 붙어봐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라는 칼이 너무도 무서워 스스로 우리가 더 열등하고 약하다고 믿고 알아서 기고자발적으로 내준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국력에 미친 듯이 강해진 일과 급해진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역대급 병신 짓을 통해 그만 칼집에서 그 무시무시한 칼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영리하고 치밀하며 손가락 하나로도 한국을 뭉개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나라 일본이 그 칼집에서 빼어든 일본의 실제 저력을 일본이 한국 경제를 밟아버리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과 전력을 끌어모아 드디어 뽑아든 그 허접한 골판지 칼을 우리 모두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군사력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일본의 기술력 하는데 기술력과 그 기술을 실제로 전투력에 응용하는 능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학교 경제학 교수들은 지금 다 재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 사이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제3국의 개입이 없다고 보았을 때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선수를 쳐서 먼저 일본에게 그렇게 벼르던 미사일 불벼락을 써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서 설명한 거의 그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적대에 일어나서도 안 되며 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중 한쪽은 아주 많은 빚을 한꺼번에 파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군사기밀 뉴스 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